21세기 인재상 그 인성 영재라는 타이틀로 20분간 그 왜 이 시대의 인성 영재를 얘기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인재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그 21세기 뇌과학에 기반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그 타당한 이유를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21세기가 원하는 인재상 이 뭐라고요? 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21세기 인재상은 21세기 인재상을 인성영재라고 하는 그 배경은 어떻게 보면 21세기가 과연 어떠한 시대인가의 그 물음과 답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원했던 20세기의 인재상과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 속으로 나아갈 때 그 사회가, 국가가, 인류가 원하는 인재상은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직관적으로 아마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그 달라진 시대가 어떤 건지 그 지금 보시는 화면에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21세기를 대표 키워드라고 얘기하는 이 브레인이고요. 또 하나는 지구라는 개념이 20세기와 21세기에 다가오는 체감도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걸 무대로 우리의 아이들이 자기 어떤 뇌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 생각했던 이 인성이란 개념이 180도 달라졌다는데 그 인성 영재를 제시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인성이라는 게 그러면은 20세기에서 지금 21세기 이제 초입인데요. 어떻게 흐름이 달라져 왔는지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보이는 단어, 성품, 인격, 사람 됨됨이, 심성, 자아 존중감, 자아 정체감, 도덕심, 예의, 이게 오늘날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인성이라는 걸 정의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이 느껴보시겠지만 이 단어들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많이 크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와닿지 않았던 게 20세기의 좀 상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변화된 그 흐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 교육부에서 2007년도에 개인의 어떤 인성 개념에서 이거를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존중감, 공정성, 책임감, 신뢰, 시민성 이런 것들을 인성이란 개념에 대폭 넓혔고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인성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인성은 인성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성과 창의성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인재의 어떤 방향성으로 제시를 합니다. 인성과 창의성은 뇌과학에 기반해서도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를 기르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인성을 어떻게 개발하고 할 건지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인성과 창의성은 인간의 뇌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기능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갖고서는 이제는 대접을 못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위기를 만든 것은 어릴 때 영재라고 불렸던 아이들이다. 동의를 하실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홀로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 함께하는 좋은 뇌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의 우리 사회의 이 자녀들의 인성을 잘 개발해서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이 창의성을 함께 증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인성 영재를 얘기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류과학의 정점을 브레인 사이언스, 뇌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성이란 건 결국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나와 남의 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배려감이 있고 예절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뇌과학에서 본 인성이 이제 마음을 아는 건데요.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옆에 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들하고 뇌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 뇌를 바꾸고 싶으시는 않으시죠? 네,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면 뇌를 확 바꾸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뇌를 바꾼다는 개념은 썩 이해가 안 되실 때지만 심장에 문제가 있고 하면 심장은 이식은 할 수 있겠죠. 네, 뭐 여러 가지 장기들도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 있지만 우리의 이 뇌는 옆에 분과 뇌를 바꾸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뇌과학에서 이 브레인은 인체에서 유일하게 마음 활동,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생물학적 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이 곧 인성의 이제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작용을 인류의 이 뇌과학에서는 결국은 이제 두뇌의 어떤 잠재성, 두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왔는지를 지난 1세기 거를 살펴보면 인성이란 개념을 뇌의 관점에서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상의 인간의 두뇌 능력을 평가했던 대표적인 지표는 바로 뭘까요? 네, IQ입니다. 지능, 지금 계신 아마 여기 성인분들은 대부분 학창 시절에 IQ 검사를 아마 하셨던 세대들이고 지금 전 세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OECD 국가는 공식적으로 IQ 검사를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IQ 검사의 한계성 때문이죠. 그래서 이 IQ의 100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던 게 바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하버드 대학교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주창하고 그 100년간의 IQ를 해가 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바로 다중지능이란 이론입니다. 내 아이가 어떤 음악을 잘하고 신체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들 간에 우리 학생들 간의 어떤 교류 능력이 뛰어나고 하는 걸 예전에는 어떤 특별한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학부모님들이 학습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고 쟤는 지능이 높아,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하실 거고요. 음악을 잘하고 뭔가 이렇게 문학의 소질이 있으면 머리가 좋거나 지능이 높다고 얘기하지 않고 쟤는 재능이 있구나라고 표현을 아직도 거의 많은 학부모님들 하고 계세요. 그러면 문학의 소질이 있고 음악의 어떤 소질이 있는 게 지능이 높고 머리가 안 좋은 겁니까? 네, 오늘날의 다중지능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83년도에 이 가드너 교수는 인간의 마음이란 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오브 마인즈라는 마음의 틀이라는 저서에서 다중지능을 처음 세상에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종래에 IQ 하나로 인간의 두뇌의 가능성을 그 일렬로 세웠던 거기에 반해서 인간은 여러 가지 지능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의 가장 큰 역할은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두뇌의 특별한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키워갈 수 있는 그 가이드를 하는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처음에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 공간, 신체운동, 대인지능, 자성지능 7가지를 1983년도에 내어놓았고 12년이 지난 1995년도에는 이 자연 친화지능이라는 지능을 8번째 지능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이 8개의 지능 중에 인성과 연관된 지능이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인지능, 그 다음에 자성지능이 오늘날 인간이 8가지 정도의 지능을 표출했던 다중지능 중에서 대표적인 인성지능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대인지능은 말 그대로 인간 친화지능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오고 잘 사귀고 어떤 교류 능력이 뛰어나면 쟤는 공부에 집중을 하지 않고 아이들하고 맨날 논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 아이는 인간 친화지능 지수, 대인지능이 굉장히 높은 아이고요. 향후에 굉장히 성장의 폭이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대인지능은 개인 간 지능이라고 해서 인성지능의 분류표에 대표적으로 손을 꼽고요. 여기 자성지능이란 것은 개인 내 지능이라고 해서 역시 나에 대한 개인의 어떤 성찰을 얘기합니다.
둘 다 인성 두 개를 합쳐가지고 퍼스널리티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인성지능이라고 다중지능에서 대표적으로 손을 꼽고 있는데, 이 가드너 교수는 최근에 9번째 지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 두뇌 능력의 변화성 중에 인성이라는 거에 대한 확장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 9번째 지능이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실존지능 혹은 이제 영성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가드너 교수가 9번째 지능 안으로 완전히 넣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중지능은 8과 2분의 1 지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실존지능은 대표적으로 Who am I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혹시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시는 댁이 있으시면 강아지 고양이는 거울을 보고 혹은 자기한테 나는 강아지일까? 나는 고양이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존지능은 자기한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아갈까? 나의 진정한 꿈은 뭘까? 나는 이 사회, 국가, 이 지구를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답을 낼 수 없는, 답이 없는 질문, 거기에 대한 물음과 답을 추구하는 그런 지능이고요. 이 지능이 지금 가드너 교수가 인간의 어떤 무한한 특별한 인간 두뇌의 능력을 제시할 때 가장 마지막인 대표적인 지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실존 지능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나머지 8개 지능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논리 수학이 지능이 높고 언어 지능이 높고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아이들의 그 여러 가지 지능들의 추구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실존 지능이 작고 크고에 따라서 굉장히 성장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실존 지능이 굉장히 인성 지능의 대표적인 지능, 그래서 자성 지능, 대인 지능, 실존 지능 이 세 가지를 인성 지능의 후보로 가능성으로 손을 꼽고 있습니다. 인성이 좋은 아이가 단지 어떤 마음이 착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고등 정신 능력이자 본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 인성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중지능과 함께 지난 100년의 IQ 역사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또 하나의 지능이 바로 EQ라는 그 정서지능, 감성지능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그 다니엘 골먼이란 오늘날 EQ의 사실상 이제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나의 마음을 알고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간 친화 지능 지수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이것도 대표적인 21세기의 인간 두뇌의 능력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면 그 인성이라는 그 이해를 인간의 두뇌 능력 차원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21세기가 요구하는 인간 두뇌 능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가지 그 대표적인 지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뇌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인간의 두뇌의 다양한 그 지식들, 두뇌 능력의 지능들 평가들은 중요한 것이 뇌과학이 밝혀낸 인간의 무한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21세기 인재상을 인성영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 뇌가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무한한 두뇌의 잠재성, 가능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인성영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간 두뇌의 여러 가지 평가 기능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을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이제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까가 이제 문제겠죠. 누구나 지금은 인성을 얘기하지만 그 방법을 제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지난 20세기 한국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세기 한국이 가진 가장 커다란 자산은 20세기 한국이 걸어온 길이다. 그래서 앞쪽에 보이는 양쪽 사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온 지
20세기 가장 유일한 나라가 바로 코리아입니다. 네, 유엔 회원국 192개국 중에 한국을 가장 바람직한 발전 모델로 손을 꼽고 있는 것도 이유이지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일 칭찬을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과 교육 관계자분들은 아마 직관적으로 아실 겁니다. 지금의 한국 교육 시스템이 과연 20세기에 저 한국의 발전상을 이뤘지만 지금은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 질문에 좀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21세기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20세기 한국이 걸어온 길이 아니라 반만 년 전에 한국의 정신문화에 그 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라는 미래형 대안학교를 국학원이 설립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앞서 내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중지능, 정서지능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실제적인 그런 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철학과 원리를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 인재상인 인성 영재는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천지인 정신, 보이지 않는 하늘, 보이는 땅의 이치를 알고 하늘 땅 사람이 하나라는 천지인 정신과 심신상수, 우리의 선조들은 어릴 때 자녀들을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생활 문화를 가졌습니다. 지금은 지식 교육만 하고 있죠. 교육이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하는 교육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 심신상수의 생활 문화,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의 교육 철학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홍익 인간의 교육 이념, 이것이 생활 속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의 변화를 어디에 중심을 놓고 만들어 가야 되느냐에 있어서 강제인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의 3일 신고라는 고대 문헌의 신운편에 자성구자 강제인내, 내릴강 있을제 너희자에 머리할 때 약으로 냈자입니다. 어떤 진리, 답,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너의 머릿속에 내려와 있다. 제가 소속된 한국내과학연구원의 설립 이념이기도 한데요. 우리 선조들은 이런 인성에 대한 답을 이미 인간의 뇌 속에 그 답이 자리하고 있다는 통찰과 해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그 한민족 정신문화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학원이 그 인성교육의 그 대표적인 모델로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를 설립을 하고 인성 영재를 21세기 인재상으로 제시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인성이라는 걸 같이 갖고 있는 가치, 인간 두뇌 능력에 숨어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반만년의 정신문화적 자산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